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분석해볼 자료는 바로 한국의 로봇 기업 로보티즈에 대한 것입니다. 네, 오늘 날짜가 2025년 12월 4일인데요. 바로 오늘이죠. 로보티즈 주가가 무려 12% 넘게 폭등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지금 시장의 모든 관심이 이 기업 하나에 완전히 쏠리고 있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보내주신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로보티즈가 과연 어떤 기업인지, 왜 이렇게 뜨거운지, 또 이 숫자들 뒤에 숨은 현실과 미래는 무엇인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시장이 왜 이렇게 흥분하는지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위험 신호도 함께 보이죠. 오늘 이야기는 아마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에 대한 것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현재의 실적과 미래에 대한 어마어마한 기대감, 그 사이의 간극을 들여다보는 거죠. 우선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로보티즈, 도대체 뭘 만드는 회사인가요? 네, 그게 사실 사업 구조는 의외로 굉장히 단순합니다. 딱 두 개의 엔진으로 돌아가는데요. 두 개의 엔진이요? 네, 하나는 현재를 책임지고 다른 하나는 미래를 그리고 있죠. 첫 번째 엔진, 그리고 사실상 이 회사의 거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액추에이터라는 겁니다. 액추에이터. 이름만 들으니까 좀 어려운데요. 그게 정확히 뭐죠? 자료에 나온 비유를 빌리면 그냥 로봇의 관절이나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쉬울 것 같아요. 관절이나 근육이요? 네, 로봇 팔을 접고 펴고 다리를 움직이게 하는 그 모든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핵심 부품이죠. 로보티즈는 이걸 다이나믹셀이라는 브랜드로 만드는데요. 다이나믹셀. 이게 그냥 부품 하나가 아니라 모터, 감속기, 제어기 이런 걸 하나로 합친 모듈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부품들을 하나로 싹 묶어서 그냥 갖다 끼우기만 하면 로봇 관절이 뚝딱 만들어지는 거군요.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편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로봇 연구실이나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거의 레고 블록이나 다름없는 업계 표준 같은 부품으로 통합니다. 와,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 다이나믹셀 하나가 회사 전체 매출의 99% 이상을 차지합니다. 99%요? 잠깐만요. 거의 그냥 다이나믹셀을 팔아서 먹고 사는 회사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1%가 바로 미래를 그리는 두 번째 엔진인 셈이죠. 그게 뭔가요? 바로 그 강력한 관절 기술을 이용해서 직접 로봇 완제품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름도 재밌어요. 실내용은 집개미, 실외용은 개미라고 부르는 자율주행 로봇 플랫폼입니다. 개미요. 네, 호텔에서 룸 서비스를 하거나 요즘 길에서 가끔 보이는 음식 배달 로봇 같은 것들. 바로 이것이 시장이 열광하는 로보티즈의 꿈입니다. 이야, 그림이 아주 명확하게 그려지네요. 세계 최고 수준의 핵심 부품, 기술이라는 아주 단단한 현실 기반 위에서 그 기술을 응용한 자율주행 로봇이라는 미래의 꿈을 쌓아 올리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런 핵심 기술을 가진 회사라면 대기업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자료를 보면 2대 주주가 바로 LG전자입니다. 역시. 이건 단순히 돈을 투자했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거죠. 기술력에 대한 일종의 품질 보증 마크이기도 하고요. 그쵸. 또 나중에 이 개미 로봇들을 대량 생산하고 시장에 팔아야 할 때 LG전자가 가진 생산 능력과 유통망이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회사의 정체성은 확실히 파악이 됐네요.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했던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미래의 꿈은 알겠는데, 그래서 이 회사 지금 당장 돈은 잘 벌고 있습니까? 주가는 저렇게 하늘을 뚜르기 새인데 회사 통장 잔고도 그만큼 두둑한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회사를 둘러싼 모든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보내주신 재무자료를 보면 꿈과 현실의 간극이 얼마나 아찔한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네, 우선 매출부터 보죠. 연 매출이 약 300억 원 수준입니다. 300억 원? 나쁘지 않은 중소기업 수준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자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만데요? 무려 3조 7천억 원입니다. 와, 잠깐만요. 제가 숫자를 잘못 들은 건 아니죠. 매출 300억에 시가총액이 3조 7천억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거의 120배 차인데요. 이건 상식적인 범주를 완전히 벗어난 숫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도 처음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 있습니까?
더 놀라운 건 이 회사가 아직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 영업이익이 29억 원 적자입니다. 와, 이건 정말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1년에 300억 원어치를 팔면서 29억 원을 손해보는 회사. 네, 그런 회사죠. LG고카이의 가치를 시장이 3조 7천억 원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거의 뭐 신앙의 영역에 가까운데요. 대체 투자자들은 뭘 보고 이런 베팅을 하는 거죠? 그 해답이 바로 PBR, 그러니까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는 지표에 숨어 있습니다. PBR이요? 로보티즈의 PBR이 33.08배입니다. 33배요? 네, 보통 일반적인 제조업체들이 1배에서 한 3배 사이를 받는 걸 생각하면 이건 그냥 높다 수준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숫자죠. 그렇죠. 아무리 꿈을 판다고 해도 이런 숫자는 보통 버블의 강력한 신호로 읽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도 이 현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장은 로보티즈를 더 이상 부품을 만드는 제조업체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조업체가 아니다? 네, 대신 꿈을 먹고 사는 바이오 기업이나 플랫폼 기업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거죠. 아, 지금 버는 돈은 아무 의미 없고 미래의 로봇이 세상을 지배할 때 모든 시장을 독식할 거라는 그 가능성 하나에 모든 가치를 미리 땡겨와서 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꿈을 실현하려면 계속 연구개발에 돈을 쏟아부어야 할 텐데 이렇게 계속 적자를 내면 버틸 수가 있나요? 아무리 꿈이 좋아도 회사가 망해버리면 끝이잖아요. 바로 그 부분이 이 이야기의 또 다른 반전입니다. 반전이요? 놀랍게도 로보티즈는 재무적으로는 상상 이상으로 튼튼합니다. 부채 비율이 고작 4.42%예요. 와, 4.41%요? 네, 사실상 빚이 없는 무차입 경영 상태인 거죠. 보유한 현금도 많아서 당분간 적자가 계속되더라도 R&D 투자를 이어나갈 체력은 충분합니다. 와, 이거 정말 흥미로운 구조네요. 빚도 없이 자기 돈으로 심지어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미래의 꿈에 올인할 수 있는 회사라 자료 표현대로 정말 꿈을 꿀 자격은 제대로 갖춘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현재 돈은 못 벌지만 미래의 꿈은 누구보다 크고 심지어 그 꿈을 꿀 수 있는 재무적 체력까지 완벽하게 갖췄다. 이 기묘한 균형이 로보티즈의 현재 모습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핵심 질문으로 들어가 보죠. 이 거대한 꿈의 가치가 왜 하필 지금 2025년 12월 4일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주가에 반영된 걸까요? 분명 뭔가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을 텐데요. 네,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이건 어느 하나가 아니라 세 개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완벽한 타이밍에 딱 맞아떨어지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세 개의 톱니바퀴요? 네, 일종의 퍼펙트 스톰이죠. 첫 번째 톱니바퀴는 정치적 순풍입니다. 그것도 바다 건너 미국에서 불어왔죠. 미국에서요? 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이 거의 확실시되면서 미국 내의 인건비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공장 자동화와 로봇 도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트럼프의 강력한 규제 완화 기조가 로봇 기업에게는 그 어떤 정책보다 가장 큰 호재로 작용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나서서 이제 로봇을 써야 한다고 등을 떠밀어주는 형국이니까 전 세계 로봇 산업의 판 자체가 커질 거라는 기대감이 생긴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건 좀 거시적인 배경이고요. 로보티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건 두 번째 톱니바퀴, 바로 국내 정책의 변화입니다. 국내 정책이요? 네, 최근 개정된 지능형 로봇법 때문에 드디어 배달 로봇이 합법적으로 인도를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아,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전까지 로보티즈의 개미 로봇은 그저 연구실과 테스트베드에 갇힌 가능성에 불과했거든요. 그랬겠네요. 하지만 법이 바뀌면서 이제는 당장이라도 길거리로 나가서 돈을 벌 수 있는 현실적인 사업이 된 겁니다. 상상 속에 있던 사업이 눈앞에 매출로 바뀔 거라는 기대감이 폭발한 거죠. 와, 미국발 순풍이 왜 로봇인가에 대한 답을 줬다면 국내법 개정은 왜 로보티즈인가에 대한 답을 준 셈이네요. 그림이 딱 맞춰지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톱니바퀴가 이 모든 것에 불을 붙였습니다. 바로 시장의 돈이죠. 돈의 흐름. 네, 최근 국내 증시가 비상계엄 사태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가 해제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그때 시장의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했다가 해소되면서 투자자들이 뭉칫돈을 들고 가장 확실한 미래 성장 산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정확히 로보틱 섹터로 집중 포화를 퍼부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돈이 풀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지능형 로봇법이라는 로켓 연료가 부어지고 트럼프 당선이라는 외부 요인이 점화 스위치를 누른 셈이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활용 점정이 바로 오늘 일어난 손바뀜 현상입니다. 손바뀜이요? 12월 4일 하루 동안 단기 급등에 놀란 개인 투자자들은 47만 주를 팔아치웠습니다. 보통 이러면 주가가 떨어져야 정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그 물량을 남김없이 다 받아내면서 오히려 주가를 12%나 더 끌어올렸습니다. 이건 그냥 돈이 들어왔다는 수준이 아닌데요. 시장의 소위 스마트 머니가 너희가 파는 그 가격은 너무 싸다. 이 회사의 가치는 훨씬 더 높다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이건 단순히 로보티즈 한 기업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 기관 투자자들이 한국의 로봇 산업 전체에 대한 구조적인 성장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죠. 와, 개인들은 단기 이익을 보고 풀었지만 거대 자본은 이제 막 시작되는 로봇 시대의 입장권을 산 셈입니다. 와. 정치, 정책, 수급 이 세 가지가 정말 영화처럼 맞아떨어졌군요. 그럼 이 엄청난 스토리는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이 어마어마한 기대감을 현실로 증명하고 계속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3조 7천억 원이라는 가격이 이미 모든 기대를 반영한 정점일까요? 그게 바로 지금 모든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일 겁니다. 자료들을 보면 기회와 위험 요인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네. 먼저 상승론자들이 보는 기회 요인부터 보죠. 가장 큰 기대는 역시 실적입니다. 빠르면 3개월, 늦어도 12개월 안에는 실외 배송 로봇, 개미의 상용화 매출이 숫자로 찍히기 시작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드디어 꿈이 돈으로 바뀌는 첫 순간이 오는 거군요. 그렇죠. 그 순간 로보티즈는 더 이상 단순 부품 회사가 아니라 데이터를 쌓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로봇 플랫폼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됩니다. 아, 회사의 정체성이 바뀌는 거네요. 네, 그러니 지금의 높은 가치 평가가 오히려 합리화될 수도 있다는 논리입니다. 로봇 산업 전체가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개화기 초입이라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하지만 꿈을 먹고 산다는 말은 뒤집어 보면 꿈이 깨지면 끝장이라는 뜻도 되잖아요. 위험 요인은 없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바로 앞서 계속 이야기했던 압도적인 밸류에이션 부담입니다. 밸류에이션. 아무리 미래가 밝다고 해도 매출 300억짜리 적자 회사의 시가총액이 3조 7천억 원이라는 건 누가 봐도 비정상적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완벽함을 가정한 가격이죠. 완벽함을 가정했다는 건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뜻이겠네요. 맞습니다. 주가가 오직 기대감이라는 단 하나의 연료로만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 배송 로봇 상용화가 조금이라도 늦어진다거나 예상보다 매출이 적게 나온다거나 하는 작은 뉴스 하나에도 그런 작은 뉴스 하나에도 연료가 순식간에 떨어져 급락할 수 있는 취약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도 지금 가격대는 신규 투자자가 들어가기엔 너무 위험한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죠. 정리해보면 산업의 방향성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분명히 위를 향하고 있지만 로보티즈라는 배는 그 파도 위에서 너무 높이 솟구쳐 올라서 작은 바람에도 뒤집힐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태라는 거군요. 네,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를 믿는다면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현재 주가 수준은 그 성장의 과실을 너무 많이, 너무 빨리, 거의 10년치를 한꺼번에 땡겨와서 반영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저희는 로보티즈라는 한 기업을 통해 단단한 현실과 거대한 꿈이 어떻게 충돌하고 또 융합하는지 생생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 관절 다이나믹셀이라는 현실 위에 자율주행 로봇이라는 거대한 꿈을 쌓아 올린 회사. 네, 그리고 그 꿈의 가치를 시장이 어떻게 천문학적인 숫자로 평가하고 있는지 확인했네요. 네, 특히 그 비현실적인 숫자를 만들어낸 것이 기술력 하나만이 아니라 정치, 정책, 그리고 시장의 심리라는 세 가지 촉매제가 절묘하게 결합한 결과였다는 점이 아주 흥미로운 사례였습니다. 현실과 꿈 사이의 거대한 간극을 이런 외부 요인들이 어떻게 메워주는지 생생하게 보여줬죠. 마지막으로 이 자료들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을 하나 공유하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로보티즈의 기업 슬로건이 Freedom from Work, 즉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합니다. 아주 야심찬 슬로건이죠. 네, 자료에서 분석한 것처럼 당장은 배송이나 물류 같은 단순 반복 업무를 로봇이 대신하는 세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로보티즈의 핵심 기술인 이 액추에이터가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인간형 후모노이드 로봇의
표준 부품이 되는 세상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단순 노동뿐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한 일들까지 로봇이 대신하게 되겠죠. 그때 우리가 맞이할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은 과연 우리에게 더 많은 창의적 자유와 여유를 선물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일과 삶의 의미에 대한 훨씬 더 근본적이고 불편한 질문을 던지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